뉴질랜드의 페인터 라이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의 세 번째 유튜브 영상인데요.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저의 하루 일과나 간단한 저의 페인팅 준비 과정이나 혹은 견적을 보러 가는 그런 영상들을 브이로그식으로 남겼었습니다. 네, 이번 세 번째 영상부터는 제가 페인터이다 보니까 저의 알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문 페인터이거나 혹은 집에서 셀프 페인팅 혹은 DIY 셀프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들 모두 페인트 작업을 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11가지 장비에 대해서 장비, 공구 혹은 툴이라고 하죠.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퍼티칼입니다. 이거 한국에서 무슨 칼이라고 부르는지 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뉴질랜드에서는 이제 퍼티를 하는데 쓰는 칼이라 그래서 이렇게 작은 종류도 있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큰 거 보시면 이거보다 이게 더 크죠. 이거 쓰던 거예요. 이런 타입이나 혹은 이런 타입 더 넓은 혹은 더 폭이 좁은 데를 쓰기 위한 이런 작은 타입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디다 쓰냐면 벽에 크랙이나 벽에 실크랙이 같거나 혹은 목구멍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퍼티라고 그러죠. 필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개가지고 이런 칼을 이용해서 바짝 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얇게 그 위에 바르는 겁니다. 너무 두껍게 바르면 나중에 샌딩할 때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바짝 긁어서 쏙 들어가지도 않게 너무 볼록 튀어나와서 샌딩하기도 힘들지도 않게 적당히 바르는 게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페인트를 하면서 벽에다 하든 바닥에다 하든 어디다 하든 크랙이 있거나 그런 데가 있으면 보수를 하고 페인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깔끔하게 나오니까. 그럴 때 쓰는 퍼티칼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페인트 브러쉬입니다. 페인트를 칠하는 데 있어 당연히 가장 필요한 공구라고 할 수 있죠. 페인트 브러쉬. 하지만 브러쉬는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기능에 따라, 넓이에 따라, 두께에 따라 다 정도가 다른데요. 보통 쓰는 붓들을 보통 얘기를 드리자면 이 정도 사이즈. 이게 폭이 저희가 50mm 붓이라고 그러는데요. 보통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고 큰 거면 이만한 붓들도 있겠죠. 이런 큰 것도 아니고 하고 너무 작은 것도 아니고 보통 벽을 커팅하거나 아니면은 기타 가장 노멀하게 가장 많이 쓴다고 볼 수 있어요. 보통 다른 영상이란데 보면은 이것보다 더 큰 65mm나 그런 더 큰 걸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붓이 넓다 보면 페인트를 찍었을 때 무게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루 종일 작업했을 때 손목이 아플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50mm가 가장 무난하게 쓸 수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이 붓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이것도 같은 50mm짜리 붓인데 이건 앵글 붓이라고 커팅을 하기 더 좋게 이렇게 보시면 각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커팅을 하기 더 좋게 이렇게 만들어진 붓이에요. 이런 앵글 붓도 있고 이런 사각 붓도 있고 보시면 두께가 다릅니다. 얘는 좀 얇고 얘는 좀 두껍죠. 훨씬 더 페인트를 많이 묻힐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데킹 붓이라고 그래가지고 바닥에 데크나 이렇게 넓은 면을 붓으로 바를 때 펜스나 데크 같은 걸 바를 때 듬뿍듬뿍 발라서 막 칠할 때 그럴 때는 이 조그만 붓으로 쓰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붓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몰 롤러입니다. 스몰 롤러 대라 그러죠. 저희는 흔히 말하는 새끼 롤러 대라 그러기도 하는데요. 이게 보통 100mm 정도 스몰 롤러가 들어가는 낄 수 있는 롤러대예요. 보통 커팅을 하고 이 롤러대로 옆을 펴주거나 좁은 공간이나 이럴 때 바르기가 아주 좋고 휴대하기도 좋고 그래가지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꼭 필요해요. 상에 보시면 큰 롤러가 안 들어가는 곳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데를 다 브러쉬로 칠하면 보통 브러쉬 마크라고 그러죠. 이게 쭉쭉 줄이가 있는 모양이 별로 예쁘게 나오질 않거든요. 그럴 때 이 미니 롤러대를 이용해서 그런 부분을 롤링을 해주면 빠르고 퀄리티 있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붓이나 이런 붓이나 롤러를 이용해서 쓸 때 페인트를 들이부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켓스, 우리말로 바켓스라 그러죠. 그런 캔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표준 제품에 나와서 파는 게 있어요. 보시면
손잡이도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에는 자석이 있어가지고 붓을 이렇게 뒀을 경우에 착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용할 수 있고, 이쪽 반대편에는 롤러를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롤러를 이렇게 하고 페인트를 들이퍼서 한 손으로 이렇게 들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인데, 여기다가 페인트를 실제로 따라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들고 있으면 손목이 정말 엄청 아파요. 어떤 용도로 만드는지는 모르겠는데 동양인들, 특히 저같이 손목이 얇은 사람한테는 이건 정말 좀 무리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래 사용하거나 이럴 때는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주로 많이 쓰는 게 이런 일반 캔이에요. 일반 4리터짜리 페인트가 들어있는 캔인데, 이거를 뚜껑을 이렇게 딴 다음에 그냥 버릴 수 없으니까 이쪽 보시면은 한쪽을 저희가 찌그러뜨려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기울어져 있죠. 여기에 롤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롤러를 문지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요. 그리고 반대쪽엔 붓을 이렇게 써서 이 통 자체를 들고 페인트를 칠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무리가 안 가고 사용하기도 무난하고, 그리고 따로 돈 주고 살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씁니다. 이런 캔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보시죠. 이거는 270mm 이 간격을 가지고 기술을 계산하는데요. 아까 저희가 보여줬던 미니 롤러, 그거는 100mm 혹은 120mm 정도의 롤러가 들어간다면은 이거는 270mm. 월 작업을 하는데 가장 많이 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30mm, 요거보다 좀 작은 거를 많이 쓰는데요.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보편적이고 많이 씁니다. 270mm. 월 작업을 할 때 보통 여기다 롤러를 껴가지고 위아래 부를 때 많이 쓰죠. 이런 큰 롤러 때가 꼭 필요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큰 롤러 트레이입니다. 아까 이런 작은 붓이나 새끼 롤러를 들고 다닐 수 있는 캔이 있었다면, 이런 큰 롤러를 쓰려고 해도 페인트를 들이붓고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큰 롤러 트레이가 필요해요. 여기다가 페인트를 들이붓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롤러를 껴가지고 해가지고 벽에 바르는 겁니다. 큰 트레이가 꼭 필요합니다. 자, 이번엔 일곱 번째는 아까 보여드린 이 큰 롤러 혹은 작은 롤러, 이런 작은 롤러,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도 높이가 높은 데나 뭐 손이 닿지 않는 곳, 이런 데를 작업하려고 그러면은 여기에 뭔가 끼울 막대기 같은 게 있으면 좋겠죠. 그걸 용도로 이용하는 게 이런 폴대입니다. 보시면 이거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요. 폴대가 늘어나는 익스텐션 폴대입니다. 이렇게 길어지기도 하죠. 이게 보통 이 사이즈를 저희는 이제 3단대라 그래가지고 가장 많이 쓰는 사이즈인데요. 보통의 일반 가정집 높이가 보통 2.4m 혹은 2.8m 정도로 뉴질랜드에서는 구성이 돼요. 그것도 높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표준 구성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 높이를 했을 때 이게 가장 많이 쓰이고 편안하게 쓸 수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높은 곳이나 그런 곳들은 뭐 이거보다 더 긴 이런 타입이라든지 보시면 꽤 길죠. 이것도 익스텐션이 돼서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긴 것도 있어요. 훨씬 긴 것도. 자, 이번엔 여덟 번째는 이거 저희 코킹건이라고 그러는데요. 실리콘 같은 거 여기다 넣어가지고 발사하는 건이죠. 이런 실리콘이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채워서 해가지고 쏘면 되죠. 끝에 나를 좀 칼을 잘라서 약간 각도를 맞추고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작업을 하면 됩니다. 보통 월이나 어디 작업을 할 때 면에 크랙이 가 있거나 면에 구멍이 있거나 그런 거는 이제 퍼티나 필러를 이용해서 메꾸고 샌딩을 하지만 코너 있죠. 이음새나 코너 같은 데다 할 때는 보통 이렇게 실리콘을 써요. 실리콘을 쏘고 거기다가 물에 젖은 헝겊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바짝 닦아가지고 거기를 메꿔주죠. 사용할 때는 반드시 여기에 보시면 페인터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인터블 꼭 작용한 뒤에 그 위에 페인트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쓰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페인트가 먹지 않는 제품을 해버리면은 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페인트를 칠할 때 거기에 페인트가 먹지 않아서 다시 다 긁어내야 되거나 뭐 하여튼 더 많은 불상사가 생겨요. 그러니까 반드시 페인터블이 되어 있는 실리콘, 게필라라고 그러죠. 그런 걸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아홉 번째는 마스크입니다. 저희가 작업을 할 때 뭐 페인트를 바르는데 페인트의 유독 냄새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뉴질랜드에서는 대부분 다 유성 페인트가 아니라 수성 페인트를 많이 써요. 수성 페인트다 보니까 초반 한 몇 시간 정도 드라이 타임 때 냄새가 약간 나는 거 빼놓고는 그렇게 뭐 페인트 냄새, 유독 냄새가 막 많이 나가지고 힘들다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마스크를 꼭 써야 되는 이유가 그런 냄새라기보다는 페인트 작업을 하면은 반드시 샌딩이 꼭 가야 돼요. 뭐 기존의 면이 있든지 아무리 내가 페인트를 잘하고 그래도 면 자체가 꺼끌꺼끌하거나 먼지가 많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 버리면 아무리 페인트를 잘해도 페인트가 잘 접착이 되질 않거나 아니면 면이 스무스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페인트 작업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면이 깨끗하게 나와 있지 않으면 반드시 샌딩을 해야 됩니다. 샌딩을 했을 때 당연히 마스크는 꼭 끼셔야죠. 그 샌딩 가루를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다 들이마시게 되니까요. 일반 마스크, 뭐 저렴한 거, 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마스크, 그런 마스크를 쓰는 경우도 하지만 그런 마스크가 효과적으로 분진을 커버해준다라고 말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보통 이렇게 3M에서 나온 전문가용 마스크죠. 여기 분진 필터가 달려있는 이런 마스크를 꼭 구비해서 작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자릿수네요. 10번째입니다. 10번째 필요한 거, 방금 전에 제가 마스크 설명드렸죠. 마스크를 왜 써야 되냐, 이것 때문이죠. 자, 이건 샌딩 페이퍼입니다. 샌딩 페이퍼는 한국에서 뭐 여기는 그리트라고 나오는데 보통 몇 방 그러죠. 보통 이거 지금 보시면 이건 180방입니다. 보통 150방이나 120방 정도로 월이나 이런 데 작업하고요. 좀 더 스무스하게 나오는데, 좀 더 매끈하게 나와야 되는 데는 뭐 180방이나 220, 240방 뭐 이 정도를 쓰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퍼티나 필러 작업한 데를 샌딩을 한다든가 아니면 면 전체를 까끌한 데나 까끌까끌 뭐 스무스하지 않은 데들을 샌딩할 때 이 샌딩 페이퍼가 꼭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1번째입니다. 11번째는 이 천떼기, 드롭시트입니다. 페인트 작업을 하는데 외부에서 하든 내부에서 하든 페인트 작업을 하는데 내가 아무리 스킬이 좋다 그래도 바닥에 한 방울도 안 떨어뜨리고 내가 작업할 수 있다, 절대 자신할 수 없어요. 반드시 이런 드롭시트 같은 천을 바닥에 넓게 깔아가지고 페인트가 떨어져도 바닥을 상하지 않게 반드시 작업을 하고 해주셔야 돼요. 특히 한국에서 뭐 마루나 뭐 바닥이 타일이나 이런 데들은 좀 떨어져도 바로바로 닦으면 닦여요. 하지만 카펫이나 이런 패브릭이 되어 있는 데는 떨어지면요, 뭐 그걸 잘라내든지 방법이 없어요. 그걸 마땅히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드롭시트를 이용하는 게 페인터로서 꼭 필요한 겁니다. 드롭시트입니다. 자, 오늘은 페인터를 하는데 꼭 필요한 11가지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그거보다 더 많은 툴이 필요하긴 해요. 아까 제가 뭐 이거를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했던 게 있는데, 사다리가 있거든요. 내부든 외부든, 내부라도 아무리 낮은 데만 작업할 수는 없잖아요. 월을 한다면, 조기도 지금 보시면 월 저 정도 높이면 2m 40, 제가 붓을 들고 칼끝으로 해도 위에까지 칠하기는 힘들어요. 그때는 반드시 사다리가 필요하거든요. 사다리는 종류도 많고 그거를 툴이라고 해서 페인터가 꼭 들고 다니는 툴이라고 하기가 좀 그래서 공용 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다리는 뺐고요. 그 외에 각 제품들, 아까 보여드렸던 붓이나 뭐 폴대나 뭐 이런 것들도 그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쓰임새에 따라 용도를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야 될 정도로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잘 골라야 되는 것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여기서 그런 것들 하나씩 들고 하나씩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페인트를 하는데 셀프 페인팅이나 뭐 페인트 직업을 가져서 그 부분에서 페인트 전문가가 되는 그런 사람들도 꼭 필요한 11가지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뭐 더 많이 필요한 거나 그런 게 있다, 혹은 빼먹은 것 같다, 이게 더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시면 밑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자, 페인트에 대한 영상은 하나하나, 오늘은 툴링에 대해 설명했으면 다음번엔 뒤에 보이는 이런 페인트도 정말 다양한 용도와 다양한 기능이 있거든요. 용도와 기능, 상황에 맞게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페인트 기능적인 부분의 컨텐츠를 꾸준히 만들어 가볼까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원하시는 게 있거나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영상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그런 영상을 다음번에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구독이나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이 있으면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